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석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동영상 혹시 기억나시나요? 2017년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부산대 켈리 교수가 BBC 방송에 생방송으로 집에서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문 뒤에서 딸아이가 춤추면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전 세계가 화제가 되었던 동영상입니다. 재택근무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영상이죠. 최근 들어서 다시 이 동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굉장히 힘들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직장인들 대부분이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한 57.6%가 우리나라에 현재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양한 형태로 실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절반에 넘는 직장인들이 반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게 요즘 세태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못 준 저녁 있는 삶을 코로나가 가져줬다는 우스갯소리도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택 결과에 직급별 반응들도 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IT에 익숙한 대리들, 직급들 같은 경우에는 일할 맛 난다. 상사 눈치 보지 않고 집에서 자기 일에만 몰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일할 맛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중간 허리 계층인 과장급 정도에서는 재택 과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일은 일대로, 그리고 집안에서 집안 일대로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재택 과목에 있어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위쪽인 임원 계층들 보시면은 같이 놀아줄 사람, 그리고 또 지시할 사람, 이런 후배들이 밑에 옆에 근처에 없으니까 굉장히 심심하다, 이런 계층별로 반응들도 각각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인들이 의도치 않게 갑작스럽게 재택근무 상황에 몰리는 상황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조사 결과들을 보면 좋은 점으로 보면은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이 출퇴근 지옥에서 해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좋은 점이 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다. 세 번째로 불필요한 회의나 시간, 대화 이런 것들을 줄여서 자기 일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마지막 또 다른 이야기들은 특히나 여성분들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무 복장 무엇을 입어야 될 건가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좋은 점들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 보면은 생각만큼 일에 몰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몰입 안 되더라. 일과 사생활 하는 것들이 분리하는 것들이 쉽지 않더라. 두 번째로 집에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아빠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에 있으니까 애가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요청들을 거부하기가 힘들더라. 그리고 또 가까이 있으면 한두 마디 말로 될 것들을 이제 메신저로 계속 소통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 됐더라. 그리고 집에서 부인의 이야기였네요. 코로나 삼시세끼라는 이런 유행어도 생겼다고 합니다. 재택근무가 한 74% 정도는 만족하는 데 비해서 효율성이 높다라고 대답한 응답 결과는 한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 보면은 재택근무가 굉장히 만족은 하지만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 아마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준비를 거쳐서 재택근무를 시행한 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재앙 때문에 갑작스럽게 재택근무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재택근무를 잘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것들도 유용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내가 재택근무를 해도 괜찮은 건지에 대한 준비 체크리스트부터 한번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수행 가능한 업무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반드시 같이 모여서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재택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시간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절제하며 작업할 자신이 있는가입니다. 재택근무의 가장 큰 적은 혼자서 작업하는 것에 대한 고립감,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잘 이겨내면서 일에 몰입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재택근무를 위한 근무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가입니다. 저도 재택근무를 한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 저희 집의 네트워크 속도가 이렇게 느린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너무 느린 듯하여 인터넷 속도를 좀 더 높이려고 상품 종류를 변경하려고 통신사에 전화를 하여 보니 이미 저희 집에 충분한 속도의 상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쓰고 있었던 공유기가 인터넷 속도를 지원하지 못하는 제품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몇 년 동안 느린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타인과 의사소통이 빈번히 요구되지는 않는 업무인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의사소통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다섯째는 가족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육아 등으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재택근무 준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해보고 한두 가지라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미리 개선을 한 다음 재택근무에 들어간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재택근무에 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택근무를 잘 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몇 가지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 몇 가지 제가 조사한 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말 몇 마디만 하면 될 것을 메신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 의사소통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불평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메일이나 메신저 이런 것들을 보내면 상대방이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이 오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작업의 속도, 협업의 속도들이 느려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메일, 또 네트워크 속도 등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속도가 제대로 안 난다든지 해서 업무 수행하는 데서 지장이 있다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업무 피드백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상사한테서 그렇게 빨리 오는 것 같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재택근무를 잘 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업무 차원의 해결 방안, 팁 이런 부분들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와 집중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의 가장 큰 부분들은 출근과 퇴근 시간 이런 부분들이 잘 구분이 안 돼서 하루 종일 잘못하면 일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몇 가지 이렇게 중점적으로 나눠놓고 거기에 따라서 집중해서 하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정해진 근무 시간 내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투두 리스트를 공유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재택근무에 있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들이 내가 같이 근무하는 조직원들, 팀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정보 공유들이 잘 안 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전체 팀원들한테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 좋은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또 내 스스로 또 자율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그리고 또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이것들 어떤 것들을 다 완료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도 하고 또 상사에게 보고도 하고 등등 한다면은 성과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업무 수행 관련된 또 다른 팁은 재택근무와 관련된 업무 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부분들, 숙달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최근에 재택근무가 유행하면서 줌이라든지 구글, 스카이프 같은 이런 화상회의 도구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VPN을 통해서 회사 업무망에 접속한다든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업무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들을 그동안 활용하지 않았던 툴들에서 그 도구들을 쓰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딸아이도 얼마 전에 이 줌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마이크를 제대로 켤지를 몰라서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화상회의 등등 이런 것들 하는데 마이크를 켜지 않고 참석을 한다거나 카메라를 끄고 참석을 한다거나 등등 해서 놀림거리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협력 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또 다른 업무 수행 툴은 화상회의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이럴 때 있어서 화상회의는 특히 같이 모여서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루하게 느껴지고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화상회의를 할 때는 굉장히 짧게 굵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회의라면 20분씩 나눠서 한 3번에 걸쳐서 한다든지 이렇게 등등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업무 수행 팁으로서는 협업시간 정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협업시간 정하기란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수시로 회의를 요청해서 업무에 집중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되는 회의 아니면 또 전체가 같이 일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시간들을 하루에 일정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같이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별적으로 개별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시간들을 정해놓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업무 수행 툴로는 특히 이렇게 재택근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신저나 메일로 누군가가 나에게 업무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내가 메신저를 켜놓고 빨리빨리 응답을 하자면은
일을 하는 근무 시간 중에 딴짓을 한다라는 뭐 자칫 잘못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즉각 피드백을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서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잠시 자리를 비운다면은 상대방에게 내가 잠깐 뭐 얼마 동안 자리를 비울 거다라고 이렇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공지를 해놓고 자리를 비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업무 의사소통 수단으로 많이 쓰는 메신저 사용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생각만큼 메신저가 그렇게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메신저 사용과 관련해서 모 회사는 이런 뭐 지침들을 내려서 전 직원들한테 공유한 것도 제가 얼핏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근무 시간 중에는 사내 메신저를 항상 켜놔라. 두 번째는 메신저를 보낼 때는 끊어서 이렇게 짧게 여러 개로 보내지 말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긴 문장들을 모든 문장들을 다 써서 길게 한 번에 기록해서 보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동일 주제로 메신저가 3번 이상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메신저를 활용하기보다는 전화를 활용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전화나 화상회의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일과 관련해서 잘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또 다른 재택근무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보고 싶다, 굉장히 외롭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사무실에 떠들썩한 회의 분위기 뭐 등등 이런 분위기들이 그립다. 하루 종일 메신저로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입에서 단내가 난다 해서 말하고 싶다. 또한 뭐 일을 제대로 집중해서 하고 싶은데 서재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업무에 몰입이 안 된다. 저도 재택근무한 지 한 절반 정도 되는 즈음에 제 서재의 책상에 서랍 속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갑자기 뭐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뭐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20년 전에 사진도 나오고 등등 하더라고요. 아마 뭐 그렇게 해서 뭐 책상 정리에만 거의 반나절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미리 재택근무를 하기 전에 이렇게 주변을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나면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일들이 없겠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에 있어서 가장 큰 외로움들이 개인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지금 거의 뭐 2달 가까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재택근무 기간도 길어지고 등등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서서히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를 잘하기 위해서 개인의 생활 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을 재택근무를 잘하기 위한 태도,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인 생활 지침과 관련된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무 루틴 정하기.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를 잘못 오해서 휴가 기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재택근무도 마찬가지 근무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해진 출퇴근 시간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회사에서 하던 것과 똑같은 일 스케줄대로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작업표, 일과표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준수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쉬는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이런 부분들을 퇴근 시간 정확하게 지키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퇴근하고 나면은 절대로 또 업무에서 빠져나오는 부분들도 퇴근 시간을 잘 지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에서 가장 큰 점들이 공간의 구분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 근무 시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인이 쉽게 지쳐지고 뭐 하루 종일 24시간 일만 하는 것 같은 기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근무 시작 시간 그리고 근무 종료 시간들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근무 루틴들, 나만의 근무 루틴들을 정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재택근무와 관련된 복장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뭐 흔히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잠자던 복장 그대로 서재로 들어와서 근무에 임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근무에 몰입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뭐 꽤 오래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 아시는 한 분도 그분은 꽤 오래 전부터 재택근무를 하시던 분이어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근무 시간이 되면 넥타이까지 메고서 서재에 들어와서 딱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캐주얼한, 그래서 잠자던 복장은 아닌 다른 옷으로 살짝 갈아입고 근무 시간에 임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번 근무 시간이 되면은 사원증을 목에다 걸고 서재에 앉아서 일을 한다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일하는 공간, 개인 생활하는 공간들을 구분해서, 복장도 하나의 형식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가짐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뭐 살만 찌는 유형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나만의 실내 운동, 예를 들면 짐볼, 또 아니면 뭐죠, 실내 턱걸이, 또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계단 오르내리기 등등 이런 것들, 나만의 운동법들을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 주시면은 근무하는 데 있어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뭐 점심 식사를 하고 난 후 잠깐 한 1, 20분 정도 동네 아파트 내에서라도 잠깐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분위기 전환, 그래서 다음 오후 근무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개인적인 외로움 같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특히 화상회의를 할 때 카메라를 켜는 부분들. 제가 줌이나 이런 사용법들을 보면, 많은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면 처음에 입장할 때는 카메라를 끄고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라는 것들을 상대방의 얼굴을 본다는 것들이 훨씬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서로 간에 교류를 한다는 느낌들, 그리고 의사소통들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혼자서 떨어져 있다는 외로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화상회의를 할 때는 항상 카메라를 켜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또 매번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들보다는 화상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의 사소한 잡담, 내한테 있었던 일들, 재밌는 동영상들을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에 있을 때도 잠깐 담배를 피러 가거나 아니면 잠깐 휴식 시간 동안에 점심시간에도 잠깐 잡담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통일하게 이러한 개인들의 생활사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공유하다 보면은 혼자 떨어져 있다는 그런 외로운 고립감 이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온라인으로만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으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팀원들이 전체가 잠깐이라도 만나서 얼굴들을 직접 한번 마주 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무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비 오는 소리, 아니면 파도 소리, 이런 것들이 소위 뇌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알파파를 활성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런 내가 일을 할 때 이런 소리를 옆에서 잔잔하게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서재의 방의 분위기를 색깔들을 녹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책상 위에 작은 식물 하나를 얹어놓은 것도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내 개인 생활에서 혼자서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특히 가족이 많은 아니면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공감이 되는 재택근무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보면은 왜 벌써 일어나? 흔히 직장인들 보면 주말에 굉장히 늦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재택근무를 한다고 노는 것이 아닌데 왜 벌써 일어나라고 해서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는 아빠를 보고 이상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인의 어느 집의 예인 것 같은데요. 부인이 계속 와서 옆에서 말을 시키니까 어느 사람이 사원증을 목에 걸고 밖에 나와서 나 지금 근무 중이야 라고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했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또 특히나 이런 경우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행일 것 같은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또 회의를 하고 있는데, 화상회의 하면, 아까 처음에 보였던 BBC 방송의 켈러 교수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화상회의 뒷면에 나타나서 아빠 뭐해?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 이런 어린아이들의 방해,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퇴근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보니까 벌써 집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과 특히 가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재택근무에 있어서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밖에서 애들이 놀아달라고 문을, 유리창문을 끌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워낙 설치니까 이제 테이프로 묶어놨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목에 올라타서 방해를 하고 있는 장면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은유적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겠지만, 재택근무에서 부모의 고충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족들의 방해,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노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들을 가족 구성원들한테 충분히 이해하고 공지를 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재택근무를 한 데 있어서 미리 아빠가 이런 등등의 사정에 의해서 미리 이제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근무 시간 중에는 좀 방해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양해들을 미리 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로 가족 구성원들, 만약에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라거나 아니면 또 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가 있다거나 등등 하면은 서로 간에 정해진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들 스케줄표를 미리 짜놓고 서로 간에 그 시간대는 방해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요즘 학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40분부터 해서 12시 40분, 아니면 또 학년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 어린아이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방해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 제가 하고 있는 근무 시간 중에는 또 서로 간에 서재에 들어와서 방해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서로 간의 일정들을 공유를 해서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업무 공간들을 확보하는 부분들입니다. 흔히 뭐 아침 일어나서 침대에 그대로 앉아서 침대 위에서 일을 본다거나 등등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서재 공간에 있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내가 일과 관련해서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업무 생활, 그리고 또 가정 생활,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좀 분리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맞벌이 부부인 같은 경우 서로 간에 같이 뭐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써야 되는 도구, 뭐 예를 들면 프린터 같은 경우는 공용 공간에 놔둬서 서로가 서로의 영역에 침범해서 업무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특히나 어린아이, 아주 어린 나이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 이제 육아와 같이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별도의 어린아이를 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뭐 흔히 아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어린아이들 같이 계속 뭐 부모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놀아달라고 징징대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들이 좀 필요합니다. 뭐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좀 커서 자기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은 육아와 그리고 재택근무 둘 다를 병행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어린 경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서비스를 반드시 강구해야 내가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족과 함께하는 뭐 새로운 즐거움 찾기 뭐 이런 부분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생산성하고 행복하고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잠깐 쉬는 시간에 아이와 같이 함께 뭐 노는 놀이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출퇴근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 되었으니까 전체 가족과 함께 새로운 활동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또 재택근무에 몰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좀 잘 안 지켜지는 습관들이긴 한데요. 일을 하다 보면 업무 연장선에서 식사 시간이 됐을 때 식탁으로 그 일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도 동료들과 식사를 할 때 일거리를 들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서재에서 일을 하다가는 반드시 거기에다 놔두고, 그리고 식사할 때는 식탁 위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같이 가족들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가족들과의 불화가 생기지 않고 재택근무에 잘 몰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적어도 식탁에 있는 동안은 업무 위의 일들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몇 가지 재택근무를 잘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것 외에 더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가 제안드린 몇 가지 말씀들을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했던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 재택근무라는 부분들이 정착이 되어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시대,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앞당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를 미리 한번 준비하고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들, 나 나름대로의 방법들, 그리고 내가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 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